바칼로레아 온라인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간략합니다. 15분 정도 예상하는데요. 어떤 수업을 하는지 지금부터 안내 드릴게요. 영어와 생각을 키우는 나이크 영어 플래그십 프로그램입니다. 4가지 레벨로 나눠져 있어요. Mars, Earth, Venus, Mercury 행성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에 가까울수록 높은 레벨 됩니다. Mercury는 이제 중등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ars부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제 연령 터울로 진행된다 보십니다. 보통 Mars는 이제 빠른 경우에 2학년에서 실력이 아주 높은 학생,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3, 4학년 5학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Earth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4, 5, 6, 그 다음에 이제 Venus가 5, 6, 중 1, 그리고 Mercury부터 중 1, 2, 3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4년째 운영을 한다는 거다 보니까 그 동안에 레벨이 높아진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꽤 우수한 수준의 학생들이 많고요. 네. 요번에 프로그램은요. 요겁니다. 자, 그림으로는 사실 아시기 조금 어려울 텐데 제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글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인사이트 표지는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게 다를 텐데요. 인사이트 교재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강하시는 학부모님들 수업 등록하시면 PDF 또는 책으로 이제 보시고 프로그램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째로요. 우리가 하는 거 여기 첫 번째 그림 있죠? 여기 호수 있는 거요. 아이들에게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러니까 집에다가 간단한 식물 심기 수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난민 문제, 사막에 아이 안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알록달록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조의 호수의 이야기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우보이 음식, 여기 이제 그 베이크드 빈스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미국 개척 시대는 무엇을 먹었을까? 바칼로레아에서는 항상 음식 가지고 수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리닝, 그리고 에세이 쓰기 특집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8개의 수업 오늘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10, 11, 12도 이미 책 안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공개를 해버리면 이거를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키워보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간단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기르는 게 우선적으로 목표이고요.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가 됩니다. 일단 4월 첫째 주에 이것을 심었다면 아이들에게 5월이나 6월쯤 그래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사진을 올려줘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학기가 됐을 때 이제 그래 너는 상추를 심었지 뜯어 먹고 있니? 또 너는 감자를 심었지 어떻게 됐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재밌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요. 직접 길러보는 거랑 또 농부들이 이렇게 기르고 계신데 라고 얘기를 듣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이 느끼고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The Children of Lear, 리르의 아이들.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백조의 호수의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기승전결이 깔끔하고 또렷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모든 유럽 문화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리리의 이야기 읽고 계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봅니다. 자, 동화책을 보게 되면 항상 계모는 어떤 악당의 역할을 하게 되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동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신데렐라라든지 또 뭐 백설공주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관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접근해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의외로 경험치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드디어 봄맞이 대청소의 유래. 자, 부모님들 정말 좋아하실 건데요. 청소시킵니다. 네, 아이들한테 어느 일요일, 어느 토요일 날 잡아서 네 방이 어지러운 거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네가 청소를 한 다음 사진을 찍어 다오 라는 걸 할 겁니다.
청소시킵니다, 저희들. 네.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라는 거는 왜 중요한 거냐? 기왕이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시간 날짜 잡으셔서요. 자, 4월 셋째 주에, 4월 둘째 주에 우리 한번 대청소를 해보자.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봄맞이 대청소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4주차. 아까 사막에 서 있는 아이 사진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동화책이 있어요. When War Came 이라고. 저희가 어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그저께죠?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영스타운에서 이거를 다루는데, 난민 문제는 앞으로 최소한 2, 30년은 더 지속될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전쟁에서 어른이 망명하고 난민이 되는 것은 뭐 선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딸려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들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린이만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의 어떤 잔인함, 참혹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뜻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칼로레아 지금 이제 처음 저희 라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취하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각도로, 이러한 방향으로 볼 수도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한 농업,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계모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묘사되는 걸까? 라는 관점으로 문학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전쟁과 난민을 어린이 난민이라는 특정 주제로 시야를 좁혀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렷하게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8주차에 들어가서는요, 서북 개척 시대의 음식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유튜브 비디오가 있어요. 네, 저 한 20번, 30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테스트 집단 학생도 있고 테스트 집단 선생님들도 있는데 한국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각각 한 20명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보고 다 너무 재밌다라고 동의한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우리가 살롱이라고 하죠. 이렇게 술집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주막이 술집이지만 우리가 막 그 술 먹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행자들이 국밥 한 그릇 먹는 곳으로 생각이 되죠. 막걸리 한잔 하고 뭐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살롱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일요일은 그곳을 교회로 썼다가 또 토요일은 그곳을 이발소로 썼다가 또 어떤 날에는 동네 잔치하는 곳으로 썼다가 다재다능한 역할을 했던 마을, 회관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쉬어갔던 걸까라는 걸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 음식을 대표하는 베이크빈스예요. 우리도 많이 먹죠, 양식집 가면. 그것이 어떻게 요리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무슨 글을 쓰게 하느냐? 조선시대 주막에서는 무엇을 먹었을까? 조선시대 주막 알아보면은요, 음식 무궁무진합니다. 파전도 있고요. 국밥도 있고요. 근데 이게 라이크가 항상 음식과 관련된 걸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베이크빈스를 한번 먹고 맛을 보고 해보아라 라는 것도 되지만 주막에서 나왔던 음식들이 무엇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밥이라는 거는 상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매일매일 끓여주면 되니까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장작불 지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시대의 어떤 음식들 그리고 왜 그것이 되어야 했느냐, 보존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뤄보기 위해서 또 서부 개척시대의 음식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보는 상당히 재밌는 관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만한 부분이라는 거. 네. 저희들의 강점입니다. 자, 이제 6주차. 이번 학기에, 다음 주가 그 리사 선생님의 20문장 에세이 쓰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전에 10문장 에세이 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문장 에세이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30문장 에세이 쓰기를 합니다. 30문장이라는 거는 이제 300단어를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짧게 쓰더라도 한 문장에 8단어는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8단어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거는 12단어, 15단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쓴 글이 결국 어떻게 300단어를 이루어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 구조적으로 10문장 에세이랑 20문장 에세이랑 30문장 에세이는 달라야 한다는 거. 내가 할 말이 많을 때는 어떠한 구조로 글을 써야 되는지, 무엇이 설득력 있는 글인지, 그리고 이 리사 선생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대로 된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기고가이고요. 신문이나 이런 곳에도 글을 굉장히 많이 쓴 분인데 자신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7번째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될 거고요. 나의 앵무새 이야기.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는 일화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동물에게 바라는 게 있을 거고 동물을 통해서 얻었던 위안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동물이 없다면 가족을 통해서 얻었던 위안에 대해서 글을 써도 되는 걸로 저희가 7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주차 나오는 것은 왜 대학에 가야 할까? 라이크 학원 제자들 중에 뛰어난 제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도 모든 아이비리그 다 보내봤습니다. 하버드 보내봤고요. 하버드 의대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코넬, 콜롬비아, UCLA 다 명문학교들 다 보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송도의 국제 캠퍼스 다니던 학생을 빨리 이제 지도해가지고 뉴욕대로 편입시킨 적도 있고요. 케이스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무궁무진합니다. 샴페인 보내본 적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도 대학을 가야 하니까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도 한번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실제로 합격한 학생과 인터뷰하는 영상과 함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9주차부터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저희가 이제 요번 학기의 마지막이 AI를 써야 될까? 아니면은 구글을 써야 될까? 무언가 검색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는 게 더 유리할까, 학생에게는? 지금 이제, 3월 달에 토론 주제로 나올 겁니다. 2주차에 걸쳐서. 이번에 이제 4, 5, 6월. 그럼 6월에 이제 마지막 2주에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SNS를 끊게 해야 될까? 상당히 흔하지만, 자,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 왔죠. 라이크는 상당히 독특한 시각으로 또 현명한 시각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호주에서 이거를 법안으로 지금 발의해서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몇 개 주가 이거를 실험적으로 몇 개의 도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고 마지막 2주에는 과연 SNS가 해로운 것인가? 요즘에 새로운 그런 소통 방식으로 보기에는 왜 어려운 걸까?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4, 5, 6월 커리큘럼을 정해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겨울 커리큘럼, 네, 겨울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지금 운영 중인 1, 2, 3월 커리큘럼을 얘기하고요. 지금 요 방송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다가올 4, 5, 6월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받아보셨거나 또 팜플렛 받으신 분도 받으셨겠지만 언제 무엇을 하는지 이미 뚜렷한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수업을 등록함과 동시에 저희가 책을 또는 파일로든 책으로든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보시고 12주차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게 될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토론과 글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암기 있고요. 그리고 북 퀴즈 있고요. 그리고 또 1대1 에세이 첨삭도 있습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이의 영어의 모든 영역들 챙길 수 있고요. 안에 소설도 있고 비문학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채로운 시각 그리고 영어의 어조와 문체들을 잘 익혀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저희 대표 프로그램인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인력 충원을 통해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정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학생들이 꾸준히 많은 성장을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4월, 5월, 6월 학기에도 저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덕 원장입니다.